1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자, 삼각형에서 이제 이 가게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해가지고요. 뭐 삼각형 그리고 각 그리고 변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여러 분야 중에서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다음과 같이 도형을 삼각함수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항상 모든 도형을 무엇을 중심으로, 직각삼각형 중심으로 그 사고를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 중심으로 사고를 펼쳐 나가셔야 되는데, 자,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전개를 해 나갑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의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또 다른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놓게 되면은, 자, 세타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자, 이때 두 직각삼각형의 공통변 AB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놓게 되면요. 자, 여기 직각삼각형 AB 뒤에서는 탄젠트 베타를 해서 얘가 X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는 탄젠트 알파를 했을 때 요놈이 x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자, 이 식 양변에 탄젠트를 취해주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가지고 탄젠트 덧셈 정리에 의하면은 1, 2, 탄 분의 탄마탄이 돼가지고, 자, 분자 분모에 x를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x 더하기 x분의 3 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자, 이 탄젠트라는 것은 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는 탄젠트가 증가함수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자, 세타가 최대가 됐을 때 탄젠트 값 역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탄젠트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분모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x 더하기 x분의 3이 이 루트 x 곱하기 x분의 3과 같을 때 최소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요거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하셔도 되지만은요, 우리가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다? 그렇지,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을 가질 때다 라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x의 값은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루트 3이 되니까 피타 정리에 의해서 선분 AD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그 확통에서, 그것도 이제 확률 부분에서 지문을 읽고 이제 표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자료 분석형 문제인데, 자, 같이 지문을 읽으면서 자,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5번 첫 번째 줄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 과목의 점수는 응시한 전체 학생의 40%가 70점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을 40%로 놓게 되면은, 자, 점수가 70점 미만인 학생은 자, 6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0점 미만인 학생의 60%가 다시 한번 10번 문항에서 오답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자, 10번 문제 틀린 학생은 요거의 60%, 그러니까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 그러면은 10번 문제를 맞은 학생은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4가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문제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은 네 번째 줄 끄트머리입니다.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10번 문항에서 정답이었을 때,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보이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을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를 A라고 놨을 때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4 플러스 A가 분모가 되고요. 자, 이 학생의 점수가 70점 이상일 확률. 자,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애는 이거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요 놈이 바로 13분의 7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A 값이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점 P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2차원 운동으로서 자, 2차원 운동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몇 개가 등장을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은 2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각각의 그 식들을 미분을 해서 자, 첫 번째 식 미분하면은 dx dt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을 미분하면은 dy dt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dx dt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3ab 코사인 제곱 bt 곱하기 사인 bt. 자, dy dt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3ab의 사인 제곱 bt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bt가 돼서 자,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얻어낸 함수식을 무슨 함수라고 부르니? 얘를 속도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때 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속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혹시 까먹으신 분 맞나? 자, 속력을 나타내는 기호는 속도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서 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서 우리가 구한 dx dt와 dy dt를 각각 제곱을 때려서 더해 주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속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은 얘는 9 a제곱 b제곱 코사인 4제곱 bt 곱하기 사인 제곱 bt에다가 플러스 자, 요것도 제곱을 때려주게 되면은 9ab 사인 4제곱 bt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bt가 돼가지고요. 자, 공통인수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9a 제곱 b제곱 제곱 빠졌네. 자, 요거 묶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도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도 묶어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코사인 제곱이 남고 여기서는 사인 제곱이 남으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1이 돼가지고요. 요 식이 루트 9a 제곱 b 제곱에 사인 제곱 bt 코사인 제곱 bt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제곱을 없앨 때는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절대값 씌우는 습관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자, 루트를 벗겨버리고 나니까 자,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사인 대각 공식에 의해서 얘는 절대값 2분의 3 AB의 사인 2B T가 되겠습니다. 요 놈이 바로 속력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속력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절대값 2분의 3 AB의 사인 2 BT가 됐으니까 요 놈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2B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될 것이고 그때 최대값은 2분의 3 AB 문제에서 A와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t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자 bt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bt가 4분의 파이가 된다. 자 bt가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자 요 놈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은 y는 a 곱하기 사인 세제곱에 4분의 파이가 돼서 a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세제곱이 돼서 2 루트 2분의 a가 되게 되는데 자 이 2 루트 2분의 a가 바로 누구냐면은요 p의 y좌표가 1을 의미하므로 a의 값은 2 루트 2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a 곱하기 b가 자 휙휙 넘어가니까 6이 12가 돼가지고 자 a가 2 루트 2가 돼야 되니 자 b는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얘는요 3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a와 b가 나왔으니까 자 제곱의 합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와 b라고 했을 때 자 함수 fx와 y는 a분의 b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x라고 묻는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 이거 역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아까 우리가 비상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요 삼각함수부터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까 비상모의고사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삼각함수를 그릴 때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요? 자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자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박스를 4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자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x 더하기 1의 최대값은 3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은 1이 돼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어디에 그려질 거냐면 x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게 되고 자 이 사인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이제 접어 올린다 라고 하니까 함수 fx는 이렇게 이제 함수 fx가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접혀 올라간 부분은 헷갈리니까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a분의 b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a분의 b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될 것이고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네. a분의 b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y는 a분의 b를 그렸을 경우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은 4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4 해가지고 얘가 바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될 것이고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제 쭉 구했으면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기 위하여 요 밑에다가 이제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자 빈칸 채우는 문제의 특징상 얘는 겁나 친절하게도요. x가 0이 될 확률은 12분의 1이 된다. x가 1이 될 확률은 18분의 1이 된다. 그리고 x가 2가 될 확률과 x가 4가 될 확률 두 개가 지금 안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둘 중에 하나만 구한 후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어떤 거 구할 거냐면 x가 4일 확률을 구할 거고요. x가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a분의 b라는 것이요 0과 1 사이 값을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가 0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b는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그냥 찾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표 만들면은 찾기 되게 쉽거든요. 표 만들면은 A가 가질 수 있는 값 1, 2, 3, 4, 5, 6. 그 다음에 B가 가질 수 있는 값 1, 2, 3, 4, 5, 6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에다가 이제 내가 동그라미를 치면 된단 말이지. A가 1일 때는 모두가 다 안 되고요. A가 2일 때는 B에다가 1에다가 동그라미, A가 3일 때는 1, 2에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자, 하나도 빠짐없이 좀 더 깔끔하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6, 10, 15 15개가 나오니까 얘는 36분의 15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니까 요 부분의 확률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이야 뭐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라에 들어갈 숫자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는요, 일단은 1부터 9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씩 존재를 하고요. 자, 이 중에서 내가 동시에 3장의 카드를 택하게 되는데 자, 이때 택한 세 카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98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3개의 수를 더한 값이 98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다음과 같은 부정방정식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개의 수를 더한 값이 98이 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구해주게 되면 얘는요, A, B, C가 모두 자연수이므로 3H 95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1부터 98까지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자, 1부터 98까지 카드가 한 장씩 있다 보니까요, A와 B와 C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같을 수가 있나? A, B, C가 같은 값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카드가 한 장씩 존재한다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3H95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냐면요,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경우 빼줘야 되고요. 또 A와 B가 같은 경우에다가 A와 C가 같은 경우, B와 C가 같은 경우 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3 해가지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조리 다 빼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똑같은 자연수 3개를 더해서 98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 자, B라는 문자를 내가 A로 바꿔서 얘는 2A 더하기 C는 98의 꼴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식을 성립시키는 순서상 A, C는 1,96에서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하냐면요, 48,2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48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A와 B가 같은 경우는요, 총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답이 얘에서 얘만 빼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마지막 동시에 3장을 택한다.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계산 방법은 뭐냐면요, 얘는 지금 동시에 3장을 택했을 때 쓰는 계산 방법이 아니라 얘는 1부터 98까지의 숫자 카드들 중에서 한 장씩 3번 카드를 뽑고요. 이 한 장씩 3번 카드를 뽑은 다음에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뽑은 것을 A, 두 번째 뽑은 것을 B, 세 번째 뽑은 것을 C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쓰는 계산 방법이고, 얘는 지금 문제에서는 한 장씩 3번을 뽑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야? 동시에 3장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동시에 3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내가 숫자 카드를 1, 2, 3을 뽑은 경우와 2, 1, 3을 뽑은 경우, 자, 3, 2, 1을 뽑은 경우를 모두를 다 어떻게 보겠다?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동시에 3장을 뽑는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 계산을 해주신 것을 A라고 했을 때, K라고 했을 때
정답은요 중복된 개수 3패까지로 나눠주셔야지만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장씩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뭘 빼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나누기 3팩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보시고 해가지고 자, 이 문제는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14번 문제에 의해서 19번 자, 또다시 도형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4번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내가 어떠한 도형을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항상 무슨 삼각형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사고를 전개해 나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직각삼각형 A, B, P를 보게 되면은 자, A, B의 길이가 2고요. 여기 한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했을 경우에는 얘는 2분의 3분 AP가 돼서요. 3분 AP의 길이는 자,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BP가 되니까요. 3번 BP의 길이는 2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선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자, 삼각형 OPA의 넓이와 삼각형 PQB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먼저 삼각형 OPA부터 보게 되면은요. 삼각형 OPA는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여기가 세타가 되면은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세타니까요. 요 외곽의 크기는 2세타. 눈에 잘 안 보이는 흰색으로 쓰니까 딴 색깔로 쓸까? 자, 얘가 세타가 되면은 여기 이제 2세타.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면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1세타가 돼가지고 자, 삼각형 OPA의 넓이는 1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각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정리하면은 얘는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Q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나 뭐 선의 길이라든가 각의 크기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가 2 코사인 세타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조건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아까 여기 S세타 넓이 구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S세타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니까 삼각형 OQP의 넓이까지 빼서 자, T세타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세타를 하면 될 것이고 자, S세타는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써주시고 자, 문제는 삼각형 OQP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삼각형 OQP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2세타 여기도 이제 2세타 왜냐면 얘랑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놈의 각의 크기는 4세타가 돼서 여기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 요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 요 선의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 OQP에서요 자, 요놈의 길이가 지금 1이고 요놈의 길이를 내가 지금 알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 뭘 쓸 거냐면은 사인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1은 사인 2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A가 돼서 자, A의 값은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얘는 사인 4세타 분의 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4세타 분의 사인 2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삼각형 PQB의 넓이 그러니까 T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T세타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사인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인 2세타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인 2세타에서 얘를 빼주게 되니까 자 얘는 식이 2분의 1에 사인 2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얘랑 또 이제 또 약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이 돼가지고 식을 마저 써주시게 되면은 2분의 1에 사인 4세타 분의 사인 제곱 2세타 자 이런 식으로 자 T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S세타하고 T세타를 우리가 이제 모두 구해줬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나보고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는 자 극한값 그러니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S세타하고 T세타를 곱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T세타 우리 조금만 더 정리할까요? 자 식을 2분의 1의 사인 2세타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를 얘랑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자, 식이 4분의 1의 사인 제곱 2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4세타분의 사인 2세타 자, 나누기 세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1에다가 자, 요거 제곱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고요. 자, 요 놈은 극한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극한값이 4분의 2가 될 거니까 자, 나머지 극한값들 자, 편안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0번 문제는 제가 풀면서 들은 느낌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신 분들도 아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한참 이거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자 이거 수요를 언제 배우지? 2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할 때 썼던 그 스킬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지 이 20번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어디서 그 스킬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킬이 사용되는지는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기억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서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지금 조건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A1이라는 것은 우리가 S1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요. 자,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10A1승 마이너스 1 곱하기 10A1승 마이너스 1은 1이 된다. 따라서 10A1승 마이너스 1은요 뿔마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10A의 1승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0A 1승은 2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A1은 로그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A1은 로그 2가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참인 조건이 될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쉽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니은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거 식을 쫙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쫙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서 10의 SN승 곱하기 10의 AN승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의 SN승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의 AN승 이렇게 곱하면 1이 되는데 우변도 1이니까요 자 1 없어져서 자 는제로 자 이런 형태의 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자 이 이후에 식을 정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썼던 스킬 중에 하나 자 뭐냐면요 AN이라는 것은 내가 SN 빼기 SN-1로 고쳤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 식에 존재하는 AN 대신에 얘와 AN 대신에 얘를 그 때려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AN 대신에 SN 빼기 SN-1을 집어넣게 되면은 모든 항들의
10의 s승이라는 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식은 10의 sn승으로 묶어서 10의 sn 빼기 10의 sn-1 빼기 1 빼기 이게 묶여나가니까요 10의 마이너스 sn-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놈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요거 식을 다시 10의 sn-1승분의 10의 sn승 빼기 1 빼기 10의 sn-1승분의 1은 제로의 형태로 고쳐주게 되면은 양변에 10의 sn-1승으로 곱해줘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양변에 10의 sn-1승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이제 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니은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디귿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sn과 sn-1로 이루어진 식, 우리는 쟤를 점화식이라고 해서 10의 sn승은 10의 sn-1승 더하기 1이 돼가지고요. 10의 s2승은 10의 s1승 더하기 1이 되는데 S1이 아까 로그 2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로그 2를 집어넣으면 얘는 계산해가지고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의 S3승은 10의 S2승 더하기 1이 되니까요. 얘가 3이면은 요건 4가 되는 거겠네. 점점점 10의 S5승을 구하게 되면 얘는요 6이 될 거고요. 10의 S6승을 구하게 되면 얘는요 7이 될 거고요. 여기서 S5는 로그 6, 여기서 S6은 로그 7. 자, 따라서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A6이라는 것은 S6에서 S5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자, fx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다라는 조건과 함께 자,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gx부터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여기 절대값 기호죠.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은 케이스를 나눠서 gx는 fx가 양수일 때는 얘가 0이 되니까 그냥 fx가 되고, 자, fx가 음수일 경우에는 얘가 2fx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fx 곱하기 익스포넨셜 2fx 승이 된다 라고 일단 먼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에 나와 있는 조건, 그치, 우리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봤던 조건이죠. 분모가 0에 수렴하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0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로피탈 쓰게 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 곱하기 F'X, 2 곱하기 F'X에다 0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F'제로, 그놈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F'제로는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에는요,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길게 나와 있는데 뭐 요약해 보자면은 gx의 교점의 x좌표합은 5가 돼야 된다가 나와 있어서,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것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보죠. 자,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fx는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데 f'0가 0이다. fx라는 것은 0에서 무슨 점을 갖게 된다? 극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 0에서 극점이면서요. 자,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함수 fx, 그것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그려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극소가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대가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자, 둘 중에 어떤 게 이제 나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까를 찾아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gx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자 G 프라임 X 역시 fx가 양수일 때는 f 프라임 x로 fx가 음수일 때는 요놈 미분을 하게 되면은 곱미분법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 곱하기 익스포넨셜 fx 승 더하기 fx 곱하기 익스포넨셜 fx 승 곱하기 f 프라임 x가 돼서 자 요놈을 보시면은요 f 프라임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로 식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내가 지금 나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x의 무슨 점을 찾아야 돼? 극점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0이라고 놓고 얘를 0이라고 놓으면 되는데요. 자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자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요 어찌됐든지 간에 f 프라임이 0이 됐을 때 f 프라임이 0이 됐을 때 자 gx 역시 자 극점을 갖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가 얘하고 얘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 프라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fx가 얼마가 돼야 돼?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찾아보게 되면은 자 역시나 얘하고 또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0에서 극소화되는 fx를 가지고는 자 gx의 극점을 찾아봐라 라고 하게 되면 gx의 극점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셋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0이니까 나머지 두 개는 모두 음수의 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해 가지고는 양수 5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므로 자 얘는 정답 그림이 될 수가 없다. 오른쪽 그림 f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gx의 극점을 찾기 위해서 g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먼저 f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 요 놈하고 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 해서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3차 함수라는 것은 변곡점,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요 사이의 간격이 1대 1대 1이 돼야 된다 라는 성질에 의해서 저기 첫 번째 요 놈의 x좌표는 0이고요. 자, 요 놈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고요. 그럼 요 놈은 2알파가 되고 요 놈은 3알파가 돼서 자,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면 알파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가 1이라는 거 이제 나왔으면은요. 자, 이제 함수 fx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요. 자, f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의 교점은 0과 3이 돼야 된다가 돼서 fx 플러스 2분의 1은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1과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6번은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A회 이상 150회 이하 나올 확률이 0.9759이다. 자, 이때 이제 A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통계 문제의 특징은요. 주어진 문장을 내가 식으로만 표현할 줄만 알면은요, 이 문제풀이에 80%는 이미 해결이 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은 주사위를 72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놔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특정 사건이 나온 횟수를 카운트한 것을 x라고 놨으니까 자, x라는 것은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어떤 이항분포를 따릅니까? 라고 하면은 720,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1이 나온 횟수를 x라고 놓게 되면은 자, 요 문장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부등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한 뭘 구한다고요? 확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확률을 의미하는 기호인 p를 써주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그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0.9759가 된다 라고 해서, 자, 26번 문제는요, 문제를 쭉 읽고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은, 자, 문제풀이 얼마큼이 지금 끝난 거라고요? 80%가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자,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항분포를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720,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는 비슷하게 생겼다. 누구랑? 정규분포. 720 곱하기 6분의 1,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라는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 정규분포를 구해주게 되면은 얘는요 120, 100,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제곱이 되고요. 자, 정규분포 120, 10의 제곱을 이용을 해서 이놈을 어떻게 하자? 그렇지, 표준화를 해주게 되자.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요, 얘는 A에서 12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고, X는 Z로 바꿔주고, 자, 150에서 120을 빼면 30인데 10으로 나누니까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A-120 이상 0 이하일 확률에다가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가 돼서, 자, 표를 보시게 되면은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0.4987이고요. 자,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0.9759가 된다라고 하니까 요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0.277 4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확률이 0.4772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를 한다라는 것, 이 정도 지식만 알면은 아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80% 해법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완성이 돼요. 자, 다시 찍는 27번. 자,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수열 문제고요. 아무리 봐도 문제 배치가 27번에 배치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자, 왜 여기에 배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같이 천천히 풀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감을 잡아야 되는지를, 자,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27번에 AN이 등비수열이다. 자, 등비수열 쭉 나열을 했고, 자, 그 다음에 Bn 같은 경우에는 홀수 번째항이 그 AN과 동일한 값을 갖고 짝수 번째항은 AN을 뒤집은 값을 갖는다 라고 해가지고, 자,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 요 다섯 번째 항이 무슨 값을 갖는다, 이제 자연수 값을 갖는다 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이 있으면은요, 요거 어떻게 푼다고요?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수치 대입도요, 그 유형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숫자를요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면서 동시에 무슨 수라고? 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2인 경우, 얘가 4인 경우, 4가 아니죠.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 얘가 5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수를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얘는요, 난이도가 그 하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 대입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그 두 번째, 이게 이제 난이도가 상이되는 문제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간은 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어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끼워 맞춰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27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난이도가 이거는 배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9번 심지어는 30번에 배치가 돼도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지 간에 얘는요, 자 어거지 끼워 맞추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한번 잘 보시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AR 사승이 그 소수가 된다, 자연수면서 소수가 된다 라고 하니까 요 놈을 보통 소수를 P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얘를 P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AR 사승을 P라고 놨을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가 있을 거냐면은 A분의 1 곱하기 아니죠, R분의 1 곱하기 P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다시 쓸게요. 얘는 P분의 1 곱하기 R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P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R제곱을 곱한 거니까 R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이제 P분의 1 곱하기 R,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얘는 PR 제곱, 그 다음에 얘는 P 곱하기 R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P 곱하기 R분의 1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나타낼 수가 있어가지고, 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그 R이라는 것이 그 양수면서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이 1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1보다 작은 값을 갖고요, 이것도 지금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보세요. P가 자연수잖아.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자연수를 뒤집었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을 곱했으니까 얘는 절대로 자연수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P분의 1이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요,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 곱한 요놈은요,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요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P가 소수예요. 자, P가 소수고요. 그 다음에 R이 지금 어떤 거냐면요, 1보다 작은 유리수입니다. 자, 1보다 작은 유리수. 1보다 그냥 작은 수요. 자, 1보다 작은 수에다가 제곱을 때려가지고 소수와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는요, 숫자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만약에 P가 2일 경우에요, 얘랑 1보다 작은 유리수 제곱을 곱해가지고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냐? 뭐 일단은 이 자연수는 소수보다 작을 거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인데, 얘가 1이 되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유리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자, P가 3인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자, P가 3인 경우는요, 그 1보다 작은 수를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1 또는 2가 돼야 되는데, 3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을 곱해서 1을 만들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유리수가 안 되죠? 자, 1을 만들려면요,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에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놈도 역시나 유리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소수에다가 1보다 작은 유리수를 제곱 때린 다음에 곱해줘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자연수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이구나 라는 거 아마 느낌이 올 텐데, 그럼 PR제곱이 그 자연수가 될 수 없듯이 이 뒤에 PR의 4승, PR의 6승, 자 이런 것들도 모조리 다 자연수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비례법으로 갈게요. 자, 만약에 요 놈이 자연수라면. 자, 그러니까 P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이 K라는 자연수 값을 갖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R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PK가 돼요. R분의 1이 PK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가 자연수, P가 소수니까 요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R분의 1이 자연수가 되니까 R 세제곱분의 1도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됩니다. R 세제곱분의 1은 너무 많이 갔다. 자, R분의 1이 자연수가 되면은 R제곱분의 1도 당연히 자연수가 될 것이고, 자, 따라서 PR분의 1이라는 자연수에다가 R제곱분의 1이라는 자연수를 곱하게 되면은 요놈 역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요놈도 자연수가 돼요. 그리고 요 다음 항이 P분의 1 곱하기 R의 5승분의 1 역시 얘가 무슨 수가 되냐면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자연수가 되면은요, 이 분홍색으로 쓴 모든 항들이 다 자연수가 되는 거고, 이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을 더해가지고는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연수 값으로 나오는 모든 항의 값이 637이다 라는 조건에 만족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요 놈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면은 이 뒤에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을 더해서는 637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 자, 같은 맥락으로요. 자, 한 번 더 반복해보죠. 이번에는 요 놈이 자연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P분의 1 곱하기 R의 3승분의 1이 자연수, 그러니까 K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자, R 세제곱분의 1은요 PK라는 자연수가 돼야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R분의 1의 세제곱이 자연수가 된다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자, 얘가 만약에 자연수 1이라면 R이 1이 돼가지고 이쪽 거는 윤배가 되고요. 자, 얘가 2가 된다면은요, R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R분의 1이 그 세제곱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유리수가 될 수가 없죠? 안 되죠? 자, 요 놈이 3이 되면은요, R분의 1이라는 것은 세제곱근 3분의 1이 되니까, 요것도 유리수가 안 돼요. 자, 얘가 4가 돼도요, 유리수가 안 됩니다. 5가 돼도 유리수가 안 되고요. 6이 돼도 안 되고, 7이 돼도 안 되고, R분의 1을 유리수로 만들려면은 요 자연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세제곱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8 같은. 그치? 그래서 R분의 1이 세제곱수가 되니까 R분의 1이 뭐가 되냐면은 K라는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R분의 1이 K라는 자연수가 되다 보니까 요 놈이 자연수가 되면은 이 뒤에 항들이 다시 한번 모두가 또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요 놈이 또 자연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자연수가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어렵다. 그치? 그냥 수를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원래 그게 진짜 쉬운 수치대입인데, 이런 식으로 뭐 좋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잠겨요. 자, 논리적으로 따진다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결코
쉬운 생각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bn이라는 한글을 쭈루룩 나열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자연수가 그나마 될 수 있는 한글이 뭐가 있냐면요. 자연수가 그나마 될 수 있는 한글은 요 세 개밖에 결국에는 안 남고요. 따라서 자, 자연수들의 합이 637이 된다 라는 얘기는 이제 p 곱하기 r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p 곱하기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p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637이 돼가지고 자, 왼쪽은 p로 10을 묶어주고요. p에 r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묶어주고요. 자, 오른쪽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자, 7로 나눠서 7, 9, 63, 7, 2는 7. 자, 수 뭘로 나눠지냐면 7, 13 해가지고 얘가 7의 제곱 곱하기 13이 되는데요. 자, 아까 p라는 것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요 시계를 보고서 p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은 얘는 7 또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가 7인 경우 r값 구해보시고 p가 13인 경우 r값 구해보시고 해서 r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r값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값이 637인 경우 해보고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또 이렇게 더한 값이 637인 경우도 해보고요. 이걸 다 해보셔야 돼요, 원래. 그래서 이게 절대로 27번 난이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논리력 키우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동영상 끄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8번 문제는 이제 게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규칙 3개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자, 동전을 9번 던져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어가지고요. 자,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규칙 1번은요. 점 P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렇지, 원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 2를 보면은요. 앞면이 나오면 X축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Y축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 그냥 평범한 얘기네요. 자, 그리고 규칙 3이 중요한데 규칙 3은요. Y는 X 플러스 3에 점이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게임이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동전을 9번 던져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요. 동전을 9번 던졌을 때 Y는 X 플러스 3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자, 동전을 9번 던져서 Y는 X 플러스 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면과 뒷면이 각각 몇 번씩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앞면이 나온 횟수를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뒷면이 몇 번 나오게 되냐면요. 전체 동전을 총 9번 던졌으니까요. 9번 중에 앞면이 A번이면은 뒷면은 9-A번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근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1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또 1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앞면이 A번 나오고 뒷면이 9-A만큼 나오게 되면은 이때 움직이는 점의 이름이 있나? 움직이는 점의 이름이 없네요. 자, 움직이는 점의 이름을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P의 좌표는 A, 9-A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어야 되니까, 9-A는 A 플러스 3.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A는 휙휙 넘어가면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번 동전을 던져서 Y는 X 플러스 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앞면이 몇 번이 나와야 되냐면 앞면이 3번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아무 생각 없이 9C3 곱하기 2분의 1에 3승 곱하기 2분의 1에 6승을 하게 되면은 얘는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틀립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y는 x 플러스 3에 도달하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게임을 몇 번 진행해야 된다고요? 9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9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 이곳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점 P가 어디에 와야 되냐면 점 P가 3,6에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3,6. 자, 점 P가 여기까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점 P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처음으로 y는 x 플러스 3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 점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점도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도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 P라는 것은 오로지 어디만 이동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 눈에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점 P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 분홍색으로 나타낸 요 박스 위로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가 9C3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 방법은 틀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은요, 자, 총 19가지의 경로의 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9C3이 아니라 19라고 해가지고 요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28번의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시면은요,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자, 커다란 외접원과 그 다음에 자그마한 내접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 외접원하고 내접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모의고사에서는 해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외접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슨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쓰게 되고요. 자, 내접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거의 풀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니까, 자,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자, 사인 C 분의 5는 2R과 같다라고 해서, 자, 이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값이 필요해요? 사인 C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사인 C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인 C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고쳐주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 빼기에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인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자, 사인 A 플러스 B라는 것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신, 코, 풀, 코, 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A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코사인 A 값을 이용을 하면은 사인 A는 5분의 3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사인 B를 구해보면 얘는 5분의 루트 5가 나와가지고요. 맞나? 맞네요. 자, 그래서 자, 요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놈은 사인 A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루트 5 플러스 코사인 A 5분의 4 곱하기 사인 B 5분의 루트 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C가 나오면은 계산을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제 쭉 구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내저번. 자, 내저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둘레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 B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AC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BC의 길이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뭘 구했냐?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자,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스몰 a는 거꾸로 쓰는 거 알려나? 거꾸로 씁시다.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사인 B분의 스몰 b는 자, 2R이 돼가지고요. 자, 사인 B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은 5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R은 얼마냐면은 여기서 구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인 A분의 자, A 역시나 자, 2R이 돼야 된다가 돼가지고요. 자, 사인 A는 5분의 3이고요. 역시나 R은 여기서 구한 것이 있으니까 자, 스몰 A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가 나오게 되면은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A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B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를 하시거나 자,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얘가 요놈과 같다를 쓰시게 되면은 내저번의 반지름도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번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너무 꼼꼼하게 풀려고 하면은요, 이 문제 못 풀어요. 약간은 이제 좀 적당히 넘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어느 부분에서 적당히 넘어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fx가 2 익스포넨셜 2x승 더하기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니까 자, 이거 fx 한번 그려봅시다. 자, fx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은 4 익스포넨셜 2x승 빼기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이 되고요. 얘가 0일 때를 찾아보게 되면은 자, 양변에 익스포넨셜 x승을 곱해서 4 익스포넨셜 3x승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익스포넨셜 3x승은 4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3x는 ln 4분의 3 그러니까 x는 3분의 1에 ln 4분의 3이 돼서 자, 지금 fx의 극점은 몇 개가 있냐면 fx의 극점은 한 개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3분의 1에 ln 4분의 3이고요. 이거 음수예요. 자, 그리고 자,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요놈에 의해서 fx도 한없이 커지게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요놈 때문에 fx는 여전히 또 무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x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거야. 자, 요게 이제 fx입니다. 자, 그리고요, hx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gx 플러스 k라는 것이 이제 필요를 하는데, gx 플러스 k라는 것은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을 시킨 거고, 따라서 gx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니까 걔를요, 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도요 얘는 여전히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위로 볼록한 함수를 그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도록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나도록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gx 플러스 k를 이렇게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hx가 갖는 기하적 의미가 뭐냐면은 hx가 갖는 기하적 의미는 요 사이 길이를 의미해요. 요 사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요 사이 길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fx하고 gx 플러스 k를 만나도록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이때는 hx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hx의 최소값이 0이 된단 말이지. hx의 최소값이 0이 되게 되니까 자,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봅시다. x가 0일 때 hx의 최소값은 gk가 된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h0이 바로 최소가 되는 건데 h0이 최소가 되는 건데 h0이라는 것은 지금 뭐가 되냐면요 절대값 gk 마이너스 f k가 아니죠? 너 이거 많이 틀리게 썼냐? 자 f 0가 돼서 요게 이제 gk가 되면서 요게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쵸? gk가 되면서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gk가 0이 되는 거니까 f0가 뭐가 돼야 돼요? f0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f0를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f0가 얼마가 되냐면은 2 더하기 3 빼기 4기 때문에 f0는 1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hx의 최소값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hx의 최소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fx와 gx 플러스 k가 만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얘는 fx하고 gx 플러스 k를 그릴 때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자,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자,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요. 자,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x는 gx 플러스 k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이때는 hx라는 것이 실상은 어떤 식으로 식이 써줘야 되냐면은 얘는 fx 빼기 gx 플러스 k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개형도 대충 나왔고요. hx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자, 다시 이쪽 조건으로 가봅시다. x 이퀄 0에서 hx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h0가 최소면서 h'0는 0이 돼야 돼요. 최대 최소는 극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h0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f0 빼기 gk가 되고요. 자,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얘가 gk랑 지금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으로부터 gk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f0. 그러니까 f0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h'x를 구해보게 되면은 f'x 빼기 g'x 더하기 k가 돼서 h'0 그러니까 f'0 빼기 g'k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f'x 표현했네. 자, f'x 자, 요 놈에 의하면은요 f'0가 얼마가 되냐면 4에서 3을 빼니까 얘가 1이 돼서요. 자, 이 식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g'k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왔는데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잠깐 정지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자, 계속 달려나갑시다. 자, gx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낸 것은 gk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g'k가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g'k가 1이 되기 위해서는 k라는 것은 대칭축 왼쪽에다가 점을 잡아야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요놈의 기울기가 1이 된다고요. 그리고 gk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놈의 좌표가 어디가 되냐면 k,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gx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래서 알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gx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은 gx하고 얘가 오로지 k 한 군데에서만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자, gx 빼기 x 더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1은 p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러니까 gx는 p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자, 다음과 같이 gx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 이거 계산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 보시면은 자, h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얘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요 구간의 양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자, h1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아까 h를 지워버렸네요. 자, 얘는 f1 빼기 g1 플러스 k가 되고요. h-1을 구해보게 되면 얘는 f-1 빼기 g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요. 자, f1을 구해보게 되면은 쟤는 2 익스포넨셜 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 분의 3 빼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을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2 더하기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 빼기 g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돼서 요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값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따지는 과정이 해설지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아까 이거 문제 풀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약간의 좀 요령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은 자, 최대값의 형태를 봅시다. 자, 최대값의 형태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익스포넨셜 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 분의 3 마이너스 1이 지금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냐?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이게 바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렁뚱땅 아,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를 크기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요걸로 놓고 문제를 풀고 얘를 요걸로 놓고 문제를 풀고 해가지고 k 값이나 뭐 다른 값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원래 풀이가 되는 건데 아, 그걸 언제 두 개를 크기 비교를 하고 있고 이걸 언제 다 따져보고 있냐. 자, 1이니까 약간의 좀 요령을 부려서 얘랑 형태가 비슷한데 여기서 최대값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자, 얘는요 g 1 플러스 k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g 1 플러스 k를 구해보게 되면은 1 플러스 k 집어넣으면은 k 없어지면서 p 1 플러스 k 집어넣으면 k 없어지면서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니까 자, p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가지고요. 자, p 값만 알아도 문제에서 질문하는 g 프라임 k 마이너스 3분의 2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 실시간 강의할 때 좀 빠르다고 해서 천천히 해줄까라고 했지만은 실시간 강의는 지나가고 나면 못 보니까 천천히 하는 게 맞지만은 이거는 너무 빠르면은 멈췄다가 보면 되는 거니까요. 약간 좀 빠르게 좀 찍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